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름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황당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냐? 자, 최근에 유명한 게임 회사인 넥슨에서 무려 2대주주, 대주주로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가 등극을 해버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너무나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얼마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단숨에 정부가 시가총액 수십조 규모의 거대 대기업에서 한 방에 2대 주주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국가가 상속을 받냐? 넥슨이 무슨 국영기업이었냐? 나도 몰랐던 공기업이야? 나라가 직접 키운 공기업이냐? 이런 소리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알겠지만 성공적인 대기업을 하나 일궈낸다라는 거는 현대사회에서 거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 국가를 세워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창업의 길로 사업의 길로 뛰어들지만 그 중에서 자신이 만든 조직을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공시키는 일궈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대기업은 말할 필요조차 없죠. 그 난이도는 도저히 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자, 문제는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과 재능과 운이 겹쳐가지고 신화를 이룩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정부가 왜 거기서 큰 손으로 튀어나오냐라는 겁니다. 기재부가 갑자기 2대 주주가 된다라는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안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상속해버리면 국가가 주인이 될 판이라니까. 자, 여러분들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등 뭐 이탈리아 같은 곳도 대표적이 될 것 같은데, 자, 세계 각국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곳들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 유수의 전통 깊은 백년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유럽에 보면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각종 명품 브랜드, 스포츠카, 뭐 유명한 명물 기업들, 이런 곳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는 가업의 승계가 어떻게 그러면 성공적으로 가능하냐? 상속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물론 그런 나라들도 법적으로는 명목상의 이런저런 최고세율이 있습니다만 실제 상속을 하려고 해보면은 예외 규정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세운 가업을 계승해가지고 그 자손이 몇 년 동안 충실히 경영하겠습니다. 고용도 유지하고 사업을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할 경우 실질적으로 부담되는 세율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10분의 1 이하로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예 뜯지도 않는 곳들이 수두룩해요. 5%도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은 얼마를 뜯어가는지 아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자산 규모가 뭐 몇 조 원 이런 게 아니라 수십억대 부자만 알부자만 되어도 정말로 상속세가 아버지 전 재산의 절반 50% 이상을 뜯어갑니다. 진짜로 50% 이상을 뜯어가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오면서 자기만의 인생에서 작은 신화를 하나 써내려간 수십억대의 알부자 자산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아버지가 남긴 전 재산의 50%를 뜯어간다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표 가장 오른쪽 아래에 제가 빨간 밑줄 쳐놓은 거 보세요. 60%라고 적혀 있죠. 한국은 대주주에게 세금에 무려 할증까지 붙입니다. 할인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할증을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저런 엄청난 수치 60%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우 실제로 내야 되는 세금이 60%를 넘나듭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나 말고 아버지가 배다른 형제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라니까. 나 말고 상속받는 사람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죠? 대한민국 정부예요. 내가 40%를 받고 지들이 60%를 뜯어간다니까. 아버지가 평생 동안 기업을 일궜는데 국가가 뜯어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게 여러분들 공산국가지, 저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국가, 자유국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민주당 애들은 흔히 상속이 나쁘다라고 부의 대물림이라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각국은 오히려 백년기업, 장수기업들의 출현을 오히려 장려하고 권장하고 도와줍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시계 장인이 나오고 명품 브랜드가 나오죠. 각종 분야 기술자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업계 명성과 대대로 이어진 기업 간의 인맥,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도 가능하고 브랜드, 명품 브랜드가 나오고 100년, 200년의 기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전통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처럼 백날 첫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 갖다 때려 박아 넣어가지고 노력을 하네 안 하네 이러면서 획일적인 한 가지 얘기를
국영수만 달달 암기시켜가지고 줄 세우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바보가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이 획일적인 길 하나로만 몰려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바보가 되고 있다니까. 수능 문제는 잘 푸는데 그 시험지 바깥을 객관식 시험 문제풀이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바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로 극소수의 의대를 가는 애들 빼고는 진짜 90%의 학생들이 싹 다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사회 낙오자가 되어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명문대를 나와도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평범한 학과를 나오게 될 경우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조차도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졌잖아요. 실제로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대목은 공부를 열심히 한 똑똑한 학생 시청자분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한 가지 분야로만 줄을 세우면 안 돼. 사람마다 그 기능과 능력이 너무나도 다양하다니까. 육상 선수가 수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수영 선수가 단거리 수영 선수가 마라톤으로 성공할 수 있어? 애초에 타고난 자질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정말로 좋은 재능이지만 다른 능력,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인들, 기술자들의 영역도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수출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수능 고득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해외에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 달러를 벌어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조금 다른 능력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외부로부터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데 그 생산의 주체가 뭡니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고 브랜드 파워고 사업 아이템 말이에요. 남의 나라에 뭔가 그거를 서비스를 품질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 기업이 있어야 바로 그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악법입니다. 제가 장담해요. 우리나라에서 100년 기업의 출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명백한 악법입니다. 나는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상속세 문제를 빨리 최소한 적어도 파격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틈만 나면은 방해하고 발목 잡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 애들이죠. 자, 국회를 장악한 거대 민주당은 틈만 나면은 부자 감세를 운운하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뜯어야 된다고 꾀꾀거립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이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의 평균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수준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악명 높은 세금을 자랑해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상속세가 아예 없어요. 상속세가 아예 없는 OECD 회원국들이 15개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를 좀 할게요. 한국의 실질 상속세는 절반, 그러니까 50%도 훨씬 더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세금이 눈덩이 같은 할증이 붙어버려가지고 한 기업의 창업주가 갑자기 눈을 감게 됐을 때 실제 그 자손에게 부담되는 세율은 무려 60에서 65%에 육박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유산이 10조 원 정도 되면은 나라가 세금을 6조가 넘게 뜯어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삼성 이건희 회장과 그 아들 이재용 씨도 그런 식으로 세금을 뜯겼고, 이번에 넥슨 김정주 회장과 그 가족도 진짜로 이 정도로 지금 세금을 뜯어맞고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양대 2대 주주 3대 주주가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상속세를 3번만 내면 경영권이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맞는 말이죠. 자, 봐봐. 창업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러니까 창업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회사를 물려받는다고 칩시다. 2대가. 근데 한참 동안 이제 버텨주셔야 되는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 문제로 혹은 사고로 5년에서 10년밖에 경영하지 못하다가 또 눈을 감았어요. 그러면 이때 젊은 손자가 그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내려올 때 한 뭉탱이 뜯기고, 아버지에서 손자로, 그 아들이 나한테 물려질 때 또 한 뭉탱이 뜯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1대에서 2대 넘어갈 때 5, 60% 뜯기고 2대에서 3대 넘어갈 때 5, 60%또 뜯기면은 오너 일가가 정상적으로 그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해외 공격적인 자본으로부터 경영권과 사업 아이템과 사업 기밀, 특수 기술들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나라의 핵심 기술, 미래 먹거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
경영권을 방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여기저기 노른자만 다 뜯어먹히고 증발하게 공중분해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유럽의 스웨덴 같은 국가조차 어떤지 아십니까? 스웨덴에는 세계적인 가구 회사인 이케아 그리고 또 세계적인 제약회사 아스트라 AB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상속세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자, 상속세를 내려면은 상속받은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거나 빚을 내야 될 정도로 세금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딱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하죠. 그러자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조차 정치권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속세를 아예 폐지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케아, 아스트라 같은 대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철회하고 그 나라에 다시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대기업 본사가 그 나라에 남았을 때 그 나라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열심히 산 인재들, 젊은 인재들에게 또 양질의 일자리와 업계에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의 터전을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기업의 존재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업은 생산의 주체입니다. 일단 기업이 있어야 인재들이 하나로 묶여가지고 각자 저마다 재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나오고, 기업이 있어야 국민소득이 나오고, 기업이 있어야 국가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세금 수입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광산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금광으로 돌아가는 이런 도시가 있어. 그 금맥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지하 자원을 캐내야죠. 기업이 없으면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세금 수입을 창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속세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의 불쌍한 수많은 기업 운영의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게 이 나라에선 죄입니다. 주변 이웃들을 수만 명이 넘게 고용을 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잘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불쌍한 나라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자료 화면 속에 뭐 생소한 이름이 하나 등장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홍라희 여사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내입니다. 자, 그런데 홍라희 여사가 갑자기 삼성전자 주식을 1조 4천억 원어치나 팔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물론 이건 이제 몇 달 지난 뉴스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온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자,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인 이부진, 이서현 사장들도,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여동생들이죠. 이부진 씨, 이서현 씨 같은 사람들도 대량의 삼성 주식을 처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저 돈 많은 부자들이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수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6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 자, 대한민국 최고 명문가의 오너 일가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재벌 기업의 오너 일가가 은행에 대출까지 빌려가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못됐다니까요. 잘못된 거야.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은 돌아가시면서 대략 20조 원 상당의 주식 지분과 재산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현 이재용 회장이죠. 그런데 이재용 씨가 감당해야 되는 세금이 무려 12조 원이 넘어갑니다. 아버지한테 대략 20조 원 내외를 물려받는데 세금이 12조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진짜 형제가 한 명 더 있는 꼴이죠. 유산 상속을 가지고 국가라는 또 다른 형제와 지금 다툼을 하는 수준이라니까. 근데 아예 대놓고 지금 칼 들고 빼들어가는 거죠. 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평생 동안 모아왔던 국보급의 보물들도 3조 원치 이상 고스란히 나라가 다 뜯어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미술관을 훔쳐간 거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요? 영국에서도 조단위 상속을 받는데도 사실상 세금은 0이라고 합니다. 10조 원이 넘는 상속세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든 희귀 사례라고 해외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공산국가가 아니라 공산국가보다 더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소소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삼성 이재용 회장은 현금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자, 물론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당연히 너무나도 큰 부자죠. 하지만 저런 레벨에서 보면은 적어도 현금 부자가 놀랍게도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저런 사람들은 나가는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돈은 항상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자, 특히 이재용 회장의 재산의 절대 다수가 뭡니까? 은행 예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지분으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을 열심히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저축해 놓고 있는 거랑 이런 부자들의 재산이 뭐 5조다, 10조다 할 때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삼성전자 주식 지분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뺄 수가 없는, 사실상 쓸 수가 없는 묶인 돈입니다. 그림 속의 돈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한 방에 세금을 무려 60%씩 훔쳐가 버린다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상속세는 악법입니다. 증여세도 악법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는 해외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사례처럼 세금이 아예 없어도 되고, 아니면은 조금 뜯어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파격적으로 훨씬 더 적게 줄여서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친숙한 레벨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조, 몇 천억 이런 건 솔직히 우리가 감이 안 오니까 우리 일반인들 레벨에서 한번 재산 규모를 확 줄여보자고요. 뭐 한 5억 원 이하, 뭐 1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자, 부모님이 한평생 고생해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고 해외여행도 못 가면서 아파트라도 한 채, 두 채 정도 가지고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자녀를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그래야 그 자녀들이 빨리 내 집을 마련해가지고 결혼도 일찍 하고 출산율도 올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문제도 가능한 한 좀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의료 비용 부담과 어떤 모든 것들이 좀 아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아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노산이 심해지고 결혼이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기형아가 증가를 하고 이러면은 국가에 여러분들 그게 복지비에 어마어마한 부담이 됩니다. 결국은 그 전부 다 세금으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껴 나가야 된다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도와주는 게 왜 잘못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그러니까 이어져 있다니까요. 이 상속세 문제에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비, 국민 건강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평생 뼈 빠지게 소득세까지 뜯겨가면서 벌어모은 돈에서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세금을 툭하면 20% 30%씩 뜯어가고, 심지어 돈을 좀 더 많이 모은 기업인들에게는 50% 60%나 뜯어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해가지고 낙후된 국가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 정책들이 기업과 국민 개개인들, 인재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거나 동의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부디 유튜버에게 이렇게 또 도움되는 좋은 영상이었다라고 또 이렇게 덕담의 한마디 댓글도 좀 꼭 달아주시고요. 또 엄지손가락 좋아요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호흡하고 도와주셔야 이런 바른 목소리와 논제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관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